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드리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참패 32일 만에 새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강원 출신 유상범, 충청 엄태영, 다 의원들이죠. 전주해, 김용태 당선인이고요. 그리고 정정식 정책위의장, 당연직들이죠. 성일종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7명의 비대위 인선을 6명이군요.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될 인원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벌써 친윤 비대위 강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친윤, 비윤 고려 안 했다. 나부터 개파색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강원도, 뭐 수도권 다 이렇게 골고루 초선도 안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 룰 같은 경우에 비대위에서 계속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당대 룰을 바꾸자, 바꾸지 말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비대위원으로 인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저보고 이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누가 되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했던 말이 뭐냐.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김경률, 뭐 함운경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 진보로서 당을 상당히 좀 망쳐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서 중도층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혁신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당대회 준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로 당선된 분은 처음에 원내대표는 되고 나서 뭐라고 일성을 날렸냐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야에 맞서야 된다.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에서 다른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당분간은. 그래서 8월 아마 중순쯤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전당대회 때까지 당은 어떤 뭐 개혁을 하자, 바꾸자, 변화하자,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자 이러한 얘기조차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런 정당이 될 것 같다. 계속 용산이 눈치 보는 그런 정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 좀 짧게 좀 드려보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국민의힘도 이런 걸 좀 보려면 뭐 관리형 비대위 말고 약간의 혁신과 관리의 중간 지점이라면 어떤 인물들이 좀 포함됐었어요? 아니 이제 인물 누가 들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자체 그리고 원내대표 자체가 지금 보수 정체성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한두 명 누가 뭐 개혁적인 사람이 비대위원 들어간다고 한들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른 얘기하면은 조용히 해. 지금 야당이 지금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당신 뭔 소리야? 이거 배신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비대위원회에 새롭게 들어가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제 생각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 방탄용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옹이하라. 대통령 옹이용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친윤 색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도로영남당이다 이런 지적을 추경호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 좀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안배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도 지역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전부 뭐 비윤도 아닐 거고 전부 친윤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친윤 색채로만 잘 골라놨나. 그게 의아할 정도로 지금 친윤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의원들을 지금 비대위원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김용태 당선인 정도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친윤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어서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전당대회 때 그때 나경원 의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연판장 돌렸던 초선들이죠. 유상범, 엄태영, 전주에 3명 다 이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죠.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얘기하고 정정식 의원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2명 빼고 그럼 전주희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송일전 의원은 당연히 친윤색 씨가 강할 수밖에 없죠. 이전 지도부에도 참여했던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황우여 의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붙이면은 안에서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지금 친윤색채로 지도부를 구성해서 그래서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야당 지금 거야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거야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만한 그래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부터 예. 이런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막으라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선거 이후이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었잖아요. 여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뭐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쪽 왼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 오른쪽에 여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둔 다음에 비서실장이 이렇게 몰고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왜 육선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뒀는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당과 소통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